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 찔러보자 주간 시사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산 뉴스 3개 그리고 전국 뉴스 3건 그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부산 뉴스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다른 뭐 핫한 뉴스는 특별히 없는데 가덕 신공항 이제 특별법 그 이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이죠. 이게 이제 법만 있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돼 나가는 시행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됐는데 이게 이제 통과를 돼야 사실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법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법은 머리라고 보면 인 손발입니다. 시행령은. 그게 이제 어제 7일 어제 통과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이제 뭐 그냥 좀 간다고 거의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 내에서도 이제 건립 추진단이 신설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점으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만들어지는 그런 형상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게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이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대상, 그 다음에 주변 개발 예정 지역 지정 범위, 그 다음에 국토부 내 건설 추진단 설치, 그 다음에 지역기업 우대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법에서는 다 못 담는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개발 예정 부지가 어디까지 이제 확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지역 기업, 부산, 경남 지역 기업을 어느까지 또 우대를 하느냐, 그 다음에 추진단 설립,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이게 이제 1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법이 이제 법제처에 넘어가면, 이제 그게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 큰 이제 이 신공항 건설을 위한 틀은 이제 잡혔다고 해야죠. 제도적인 기반은 마무리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은 있을 겁니다. 이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심상정 그 정의당 대표는 지난주 와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 이 뭐 너무 쇼적인 이벤트가 강하다. 자기는 반대한다. 부산에 와서도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걸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뭐 바람직하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다른 배경이나 오라가 없습니다. 정부 입건에서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로 하겠습니까? 하여튼 잘 돼가지고 우리 부산에 새로운 어떤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를.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부산 기업이 참 너무 초라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 상공회의소가 이제 이 통계를 내놨는데 전국 1,000대 기업에 1,000대 기업입니다. 100대 기업도 아니고 1,000대 기업의 부산 기업체는 34곳에 불과하다. 대구가 18곳입니다. 뭐 그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상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4곳에 불과하고 이 중 절반인 17개 기업은 매출 순위가 500이 바뀝니다. 이 34곳 기업의 총 매출액은 31조 7,800억입니다. 800억으로 전국 1,000대 기업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지나치게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산이 이게 진짜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인천이 57조 4천억입니다. 그럼 인천의 한 절반. 그 다음에 경남이 51조 8천억. 경남이 한 61% 정도 수준으로 지금 뭐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보다도 지금 경남이 51조인데 부산이 31조입니다. 20조나 적죠, 이게. 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산이 지금 주력 기업이 뭐냐면 뭐 철강, 뭐 신발, 뭐 이런 뭐 아주 그냥 무겁고 전통적인 자동차 뭐 이런 기업들이 주력인데 그 주력 기업들이 전부 다 도산을 다 하고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르노 상승도 지금 뭐 그래갖고, 그리고 조선 업종도 지금 뭐 쇠퇴기 아직도 헤매고 있고, 지금 제 트렌드를 유도하는 거는 뭐 이런 공업들이 아니고, 지금 유지하는 거는 뭐입니까, 지금? 지금 뭐 사실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뭐 친환경 에너지, 그린 뉴딜 이런 업종이 사실은 신산업 비중이 커져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없습니다, 부산에. 전혀 없고, 전부 다 뭐 이런 무거운 철강, 무슨 뭐 아까 이야기드린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신발, 뭐 이렇게 되니까 금속, 뭐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참 너무, 이거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초라한 이유가 뭐 경제력의 어떤 그런 재빠른 어떤 이런 뭐랄까 탈바꿈도 모자란 데다가, 그것을 주도해 나가야 될 부산 시정의 책임자들이 너무 무책임했다. 허남식 시장 10년 했고, 그 뒤에 오거돈 시장 1년도 채 못해서 성추행으로 지금 구속돼 있고, 그 뒤로 뭐 지금 뭐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서빙수 시장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뭐 되지도 않고, 특히 부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이제 뭐 회장이 젊은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장인의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전만 해도 건 15년, 10년 이상을, 그건 20년 가까이 되네요. 뭐, 원로원 비슷하게, 그냥 뭐, 회장, 뭐, 선정되고 부회장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냥 뭐, 자리만 지키는, 그런 계속, 인사만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에 활력이 없다, 이거죠. 이건 내가 볼 때는, 부산 기업인의 어떤 그런 자세도 문제도 있지만은, 부산의 어떤 큰 틀을 짜는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정치인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참 한번 진짜 우리가 한번 시민들이 좀 정신 차리고 같이 봐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박영준 시장이 어제 7일이죠. 해운대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해운대 방문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뭐 자기들 순회 투어입니다. 각 구별로 순회를 투어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기사 난 것 중에서 관심 있게 본 게 센텀 이지구, 풍산금속 이전 자리에 이제 센텀 이지구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해운대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 홍선원 구청장 등 시민들을 이제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앉아서 대담을 했습니다. 대담을 하면서 이 해운대가 사실은 옮겨가면 센텀 이지구가 들었으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것이다. 완전히 어떤 해운대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기업 유치도 되고 뭐 그 일자리도 많이 날 것이다 이랬는데, 반면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기장은 뭐이냐 이거죠. 기장은 지금 사실은 센텀 그 풍산금속이 일광이 오는 데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기장 군수, 오규석 군수도 지금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시민단체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아니 우리는 뭐 완전히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뭐 원전도 있고 뭐 쓰레기 폐기 전물장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또 뭐죠 이게 풍산금속 완전히 뭐 군수산업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시역 발전의 쓰레기장이냐 할 정도로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지금 박영민 시장은 해운대 가서 제2센텀은 아주 해운대 발전에서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해운대 발전이 되겠죠.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은 부산시장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만약 기장군청에 가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기장군민들을 향해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것도 좀 제가 좀 관심사입니다. 그럼 뭐 거기서 또 기장군민을 다루는 또 이야기를 하겠죠. 하겠지만은 너무 일방적으로 한 일정 지역에 가서 축제 씌우고 발전이 된다 그러고 그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는 생각하는 군에서는, 지역에는 또 너무 도외시하는 그런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만은, 오늘 뉴스 중에서는 이제 카카오톡,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제 아주 첨단 그 플랫폼이죠. 우리가 독점적인,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 플랫폼 아닙니까? 네이버, 카카오 두 개인데, 이게 완전히 카카오가 지금 뭐 독과점, 불공정 거래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게 국내 빅테크 선두주자가 네이버, 카카오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크게
확장성을 가지고 완전히 성장을 했는데, 아니,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골목 상권으로 자꾸 장악을 하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158개라고 합니다. 뭐 대리운전도 하고 택시도 하고 뭘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완전 문어발식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카카오라는 게 아주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제 이게 교환하는, 상호 소통을 하는 SNS의 가장 큰 플랫폼인데 거의 독점적이죠. 독점적인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뭐 그런 독점적인 체제를 이용해 가지고 금융에도 진출하고 보험에도 진출하고 모든 걸 다 진출을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오늘 이제 민주당 주체로 이제 뭐죠? 민주당 주체로 지금 뭐 카카오를 겨냥해 가지고 지금 뭐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건절 및 골목 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 길기독수로 깁니다. 그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토론회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혁신과 성장의 상징인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다.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이번 국감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박장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내놓겠다.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내대표나 당대표까지 어떤 그런 카카오의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카카오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게 몇 조, 수십조 원의 규모를 가진 대기업인데, 전부 다 대리운전 골목 상권까지 은행까지, 뱅크도 있잖아요. 다 그야말로 플랫폼 기업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냥 장악하는 건 좋은데, 상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 소상공인들하고. 그러니까 빨아먹으니까, 택시 기사들이 데모도 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 같은 배달하는 업체들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배달료 낸다고 1,000원 벌면 500원이 나가고 남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업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되고 지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10% 가까이 빠졌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 질서를 좀 잡아야 된다. 물론 이게 일부에서는 여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소상공인 표를 의식해서 한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떠나서 어쨌든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지금 시총 4위, 3위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카카오가 이 민주당 정권에서 엄청나게 컸는데 지금 정권 말기에 와서 또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그 규제가 얼마나 될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인데 이게 오늘 윤석열 고발 사주 거기에 지금 김웅 의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도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이게 무슨 소린지 정말 아니 자기가 그냥 모르겠다는 일로 또 검찰청의 피의자가 가지고 모르겠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명식이 그래도 국회 초선 의원인 것 같으면 제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안을 정리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노예하게 엉망진창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건 정말 말이 아니다. 너무 답답하다. 아니,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김웅 의원은 그래도 좀 바른 말도 좀 하고 저는 기계가 있는 줄 알았더만 너무 비급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여호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 의원인데 택배 배달하면서도 내용물인지 뭔지를 아는데 고발장이라는 걸 전달받고 또 국민의힘 중요 직책을 맡은 제보자에게 건네면서 아무것도 몰랐다. 이건 답답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참 창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지금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유승민 캠프가 지금 윤석열 씨하고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 사주를 받고 한 겁니까? 참. 그리고 대변인직 사직하겠다. 자기는 이제 이 사안에서 나가겠다는 거죠.
법조인이니까 뭐 머리는 좋네요. 좋은데, 이 뭐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김웅 의원은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윤희숙 의원을 좀 닮으세요. 매사 이렇게 태도가 애매해가지고 뭘 하겠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참,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누가 제보를 했는지 나는 안다. 다 알만한 사람이다. 전체 밝혀라. 그러고 그 사람은 뭘 공익 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에 그걸 이야기를 터졌는데, 뉴스버스라는데 터졌는데, 그게 왜 공익 제보자냐. 내를 국회로 불러라. 내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하겠다. 토론을 하자. 그래서 화를 내면서 엄청나게 강한 톤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 이게 어차피 그 제보자는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자중질환, 이거 웃기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래가 정권 교체 시겠어요? 이준석 대표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고. 참, 돌아가는 꼴이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번 두고 봅시다. 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만, 홍준표 의원. 야, 홍준표 의원 참, 무야홍. 무조건 야당의 후보는 홍준표야.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이분이 윤석열 씨가 저렇게 좀 비틀비틀 하는 사이에 야금야금 그냥 득표를 올려가지고, 지지를 올려가지고, 지금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금 끊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딥니까? 어느 기관이죠? 이게 데일리안? 이런 데서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홍준표 46.4, 이재명 37.7. 야,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게 좀 윤석열인가 했더만 이게 홍준표네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론조사는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또, 양자 대결에서 이 여론조사에 보면 홍준표가 43, 이낙연 후보는 또 40%입니다. 다 이긴다는 거죠, 지금.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홍준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정말 홍준표, 참.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한길 리서치에서 한 걸 보면, 이것도 좀 쇼킹합니다. 홍 의원의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거의 동률로 가고 있습니다. 28.6, 28.4. 유승민 후보는 10.9. 그 배나 따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참,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런 대시가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 홍준표 의원의 어떤 순발력은, 아니면 파괴력은 아주 말을 재밌게 하잖아요. 말을 재밌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완전히 3일 초과에 빠져있는 틈을 타서 무야홍, 겁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 또 재밌게 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후보직을 사퇴했어요. 충청도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더블 스코어를 쳤지 않습니까? 더블 스코어 치고 나니까 배수일친을 친다 이러면서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종로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그건 크게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전시적인 효과인데, 당연히 후보 출마하면 사퇴해야죠. 물론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 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를 사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국회의원 던지는데 너도 던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던지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여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많이 갔지 않느냐. 친문 세력들도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후보의 어떤 절반을 충청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충청도는 지방색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크게 이슈 갈 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부산 지역 3건, 전국 뉴스 3건인데 정치 뉴스는 뭉뚱그려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